국민의힘에서는요. 이렇게 사법부가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는 대법원을 접수할 거다. 정확히는 헌법재판소를 접수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한 명이 헌법재판관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헌임인 기간 중 말을 아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재판이 5개씩 되다 보니 공직선거법 재판 한 건이 연기된 것만으로는 못내 불안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중교사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자기 편을 투입시켜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를 입법 독재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 충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엽 변호사님이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뭔가 조치가 있다면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네. 이승엽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법률관으로서 대단히 올바른 분이고 또 능력이 출중한 분이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매우 우수한 법률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부 보도에 물망에 오르는 사람, 오영준, 위광하 이런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빈자리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승엽 이 변호사가 누구냐? 과거 친형 강제 입원 선거법 변호인이고 5년 전에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강선필 부위원장 실제로 진짜 부대변인 실제로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민주당 안에서 봤을 때도 좀 충분한 겁니까? 네, 저는 충분히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되셔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민주당에 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일부에서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저희 민주당의 우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실 국민들의 우려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국민들은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한다고 하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예. 이완규 법제처장, 그다음에 이분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변호인도 하셨고 예. 또 장모와 관련된 것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국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적법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승엽 변호사와 관련해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해 충돌이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예.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 소원이라든가 헌법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또 회피 기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승엽 변호사가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려가 많다고 하면 한 번쯤은 되돌아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 강선필 부대변인 반반이네. 그러니까 뭐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사실 한덕수 당시 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한다고 했을 때 논란이 있었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철회시켰기 때문에 뭐 다 아는데 뭐 똑같이 동일선상이라면 그만큼 민주당 내부나 강선필 부대변인도 이게 약간의 논란이 될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국민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예. 설득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 이해 충돌이 된다는 것이 이해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윤 부원장 생각 어떠세요? 왜냐면 저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해시키기 어려운데요.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사건을 맡았잖아요. 예. 완결이 됐어요.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확률은 없어요. 장모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컨대 대북송금 사건, 그다음에 위증교사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재판에 관련된 헌법소원법 이게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이 변호사가 가 계시면 이미 뒤늦게 올라온다는 거죠. 헌법 소원 대상으로. 예. 또 하나는 각기 그 4개의 재판 관련돼서 이게 정지되든 정지되지 않든 정지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범이
이거 헌법소원 제기할 거예요. 예. 그럼 어쨌든 이 세 가지 네 가지 재판이 또 그 심판 대상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충돌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예. 물론 법제도하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회피 제척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7분이죠. 하여튼 전체 완티어가 9분이기 때문에 9분끼리 한솥밥 먹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 좀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저번에 실력을 저희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경력이나 대리인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지금 또 하나는 이 대통령께서 기존에 임명됐던 이완규 그다음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 처리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처분을 통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은 돼 있지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지명행위가 실제 본안 판결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본안 재판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최종 결정이 난 이후에 지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처분만 난 상태에서 본안에 헌재 결정이 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명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언뜻 납득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이승엽 변호사는 실력에 불구하고 적절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근데 윤기찬 부위원장 잘 아시니까 실력은 있는 사람으로 정평은 나 있습니까? 그 법조계에서는 뭐 실력 그래요?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렇죠. 뭐 실력을 따지자면 실력은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뭐 이한구 법제처장도 사실 법 논리에 강하다고 누군가가 얘기했었으니까. 책도 많이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실력에 관련된 저희가 평가가 아니고 예. 실제 이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이 시각이 물론 이제 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여당을 많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가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뭐 이른바 이재명 총통 시대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봐라 뭐 재판 중단되고 무기한 연기되고 추후 지정 사법부 관련 얘기 일단 사법부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사법 리스크가 정리됐다. 남은 건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도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이렇게 임명이 되면 뭐 이재명 대통령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제 앞으로 정리는 또 최종 보루가 헌법재판소인데 여기도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치가 공유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니냐. 삼권 분립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네. 강성필 부대변인이 국민의힘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있겠죠. 예. 제가 좀 지적을 하면 예. 자, 이분은 4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예. 이게 무슨 조항이 있냐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항에 보면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이에 준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관련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헌법재판소라는 데는 결국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변호를 1개도 아니고 4개나 한 분을 예. 이렇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버리면 자 일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단 평행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이건태 의원이 아니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자 이건태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 자 5명의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자 공천을 해서요. 물론 그거는 공천권만 행사한 것이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좀 더 뭐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거잖아요. 선출직이 아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받던 분들은 지금 국회로 5명이 가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몇 명은 또 대통령실로 가더라고요. 비서관으로. 예. 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로 간다. 그러면 예전에 그러면 이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을 때 예. 수임료를 얼마나 받으셨는지는 궁금해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 때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번에 잘해주면 내가 나중에 뭘 좀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하면 안 개인적인 되잖아요. 추론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아마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보면 재산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 물론 얼마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혹여 이게 혹시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국민들이 의심하는 지점은 그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내 사건을 냈기 때문에 혹시 해준 게 아니냐. 그건 아마 청문회에서 만약에 된다면 청문회에서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망에 올랐고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뭐 아까 이현정 의원은 이른바 대가성 얘기를 했는데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에 이런 사람을 맡기는 게 가능하느냐, 가당키도 하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재판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직선거법, 뭐 면소법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진될 경우 이거는 이해충돌로 주장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3명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승엽 변호사 말고 그 오영준 판사나 위광화 판사나 이런 분들 지금 워낙 이승엽 변호사에 대한 관심만 집중되어 있어서 이 두 분 얘기가 안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 당에서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2명은 이념적 뭔가 논란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은 법리와 원칙에 중시되는 판단을 해온 마은혁 분들로- 재판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 말고 이번에 지금 그 오영준 판사나 이 위광화 판사 같은 경우는 정통 엘리트 출신의 그런 이념적 논쟁도 없고 아주 훌륭한 분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이념적 논쟁이 있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논쟁이 좀 발생되고 있으면 전 이것도 하나의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훌륭한 분들 나머지 두 분도 계시니까 예.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 드립니다. 여기 나와신 강성필 부대변인과 성친부 의장은 뭐 비판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고 물론 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시 판단이긴 한데 여러 가지 얘기를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일단 오늘의 핵심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사실입니다.